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곰쌤입니다. 와, 날씨가 진짜 더워진 것 같아요. 일요일날 선생님이 낮에 밖에 나갔었거든? 근데 반팔을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럴 날씨더라고요. 음, 우리가 2020년 한참 지났는데 한 번도 못 만나고 벌써 여름을 맞이한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날 수가 있죠? 곧 학교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음, 지금 새벽 1시 30분 월요일인데, 낮에는 선생님이 강의를 찍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 딸이랑 또 놀아주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강의를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새벽에 한번 찍어 보는데, 조용하고 좋네요, 뭐. 그래.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이 화학 반응식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어지는 화학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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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 차근차근 한번 선생님 따라오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2학년 과학 원격 수업 17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차 시의 주제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앞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미 언급을 했죠. 그 이유는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쭉 다 알고 있어야지만 오늘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그 원소랑 원자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라면 원자는 입자, 즉 알갱이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알갱이들은 셀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분자를 배웠죠. 보통의 분자들은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원자들이 바로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안정한 원자들은 그 원자 알갱이 상태로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원자들은 불안정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분자를 만든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배웠던 내용이 원소 기호인데, 이 기호라는 거는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뜻이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원소들을 기호로 나타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110가지 정도의 원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알아두라고 했었던 것은 한 40가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40가지 정도 중에서 한 중학교 수준에서 한 30가지 정도 알면 되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화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가지 정도를 선생님이 일일이 요거 중요하다 해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하는 화학 반응식은 이 원소 기호를 모르잖아요. 시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원소 기호는 꼭 암기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암기라는 말을 썼는데 기호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꼭 암기를 해야 돼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 원소 기호가 제일 긴 게 세 글자인데 세 글자짜리는 여러분 몰라도 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원소 기호 중에 대부분 한 글자나 두 글자의 알파벳으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짧은 영어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원자의 구조를 배웠었죠. 원자는 사실 돌턴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원자가 더 작은 알갱이로 나눠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지는데, 이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졌죠. 그래서 원자핵 속의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이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항상 원자에서는 같거든요. 그래서 원자는 언제나 중성이다. 요거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었었죠. 그 물질들의 화학식도 쓰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고, 그리고 이 원자들이 사실 불안정하다 보니까 모여서 분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으면서 이온을 만들어서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온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온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이온화라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흐름이 있는 건데 오늘 아마 이 화학 반응식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 뭐를 썼는지 한번 보세요. 화학 반응식이라고 쓴 다음에 이건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생각한 말을 적어 본 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화학은 물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언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빨간색 밑줄 친 거 화학은 뭐다? 언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화학이 정말 언어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수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이 언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배우게 되면 그냥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화학이 언어라는 생각을 하고 배우면 굉장히 쉬운 언어를 지금 내가 배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 국어 영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 먼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국어, 그 다음에 뭐 영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화학어라는 것도 있죠. 화학어라고 할게요. 화학이 언어니까, 그쵸? 국어, 영어, 화학어 이렇게 있는데 일단 국어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그렇지. 기역, 뭐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야, 뭐 이런 거 배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국어에서는 자음과 뭐라고 하지? 모음.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지, 그치? 제일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에서는 뭘 제일 먼저 배워요? A, B, C, D 이런 뭐 알파벳을 제일 먼저 배우겠네. 알파벳. 자, 여러분들 국어나 영어 배울 때 자음, 모음 그리고 알파벳 먼저 배웠잖아요. 여러분 화학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거 뭐예요? 이런 거 배웠죠? 뭐 배웠어요? 수소, 그 다음에 헬륨, 리튬, 그 다음에 뭐 베릴륨, 뭐 이런 것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원소 기호를 배운 거예요. 화학에서의 원소 기호는 국어나 영어의 자음 모음 또는 알파벳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화학의 기본이 된다라고 했죠. 물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뭐 ABC 이런 것들도 다 기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호라는 생각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이거 다 기호예요. ABC도 당연히 기호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에서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것처럼 국어나 영어도 기본적인 기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자, 이런 것들을 국어나 영어나 화학의 기본적인 뭐 화학 원소 기호나 알파벳,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게 되잖아요. 조합.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기본 단어를 쓸 수가 있어. 그럼 국어의 기본 단어 뭐 있을까요? 이런 거 조합을 한번 해볼까? 뭐 가하고 기억하고 R을 조합하면 뭐 가방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 가방. 그 다음에 뭐 우리 많이 하는 뭐 학교, 소년, 소녀 이런 거 쓸 수 있죠. 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단어라고 해? 기본 단어라고 해요. 여러분들 뭐 국어 맨 처음에 배울 때 가방, 학교, 소년,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먼저 배웠지, 그치? 그죠? 뭐 이런 걸 먼저 배웠지. 뭐 굉장히 어려운 국어 단어를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들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을 언어를 배울 때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보통 어떤 언어를 할 때 단어를 몇 단어를 알면 언어가 시작이 된다고 하냐면 1000단어 정도? 1000단어 뭐 800단어 뭐 이 정도를 알면 언어를 좀 잘 구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인 거는. 그럼 영어도 한번 이런 걸 조합을 해볼까? 뭐가 있을까요? 뭐 가방은 뭐라고 해? 백,
그 다음에 학교는 school, 그 다음에 boy, 그 다음에 girl,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굉장히 기본 단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본 단어입니다. 기본 단어. 그런데 화학에서도 이런 기본 단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원소 기호를 조합을 해서 우리 뭘 만들었습니까? 그치. 원소 기호를 조합해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표현했었잖아. 그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화학식이라고 했어요. 그쵸? 화학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물질들의 화학식 한번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자, 물, 뭐 H2O.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산소기체, O2, 수소, H2, 뭐 또 뭐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소금, NaCl,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화학식이죠, 그쵸?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 물질이라고 하지, 그치? 기본적인 물질들의 화학식이라고 할게요. 화학식.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에 이런 뭐 가방, 학교, 소년, 소녀 뭐 이런 것들의 기본 단어가 있다면 화학 언어에는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 다 못 알아요. 알지 못해요. 선생님도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거 다 몰라요, 선생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다 모르고 어떤 과학자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화학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 물질의 화학식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그래서 기본 물질의 화학식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대략 몇 개 정도 되냐. 이 앞에서 보니까 거의 1000단어 이상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한번 세어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한 50개 미만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에 가도 뭐 고등학교까지 가도 한 150개 정도 뭐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마음 먹고 한번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뭐 한 며칠이면은 아주 잘 외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중학교에 나오는 물질들은 크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 써서 외워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이 기본 물질의 화학식은 화학식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어떤 물질들을 좀 알아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물이나 산소, 수소, 뭐 염화나트륨, 소금 이런 것들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기본 물질의 화학식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지만 오늘 이 화학 반응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보면 언어를 할 때 이 기본 단어 가지고도 물론 의사소통은 돼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워터 뭐 하면서 뭐 바디랭귀지 섞으면은 물 달라는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죠, 그쵸? 하지만 정확하게 문장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워터 플리즈 하면 물 주세요, 뭐 이러죠. 그리고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본 단어들을 조합을 하면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들을 뭐 해볼까요? 이것들을 조합을 또 하는 거야. 조합을 하면 뭘 만들 수 있냐면 문법에 따라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선생님이 필기가 오래 걸리는데 자 이것들을 조합하면 문장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만들지는 않죠. 뭐에 따라 만들지? 각 나라의 문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써볼까? 문법을 한번 써볼게. 뭐 나는 뭐 소년이다. 나는 소년이다. 이거 한 문장이죠? 여기서 어떤 기본 단어가 나왔어요? 소년, 나, 그 다음에 뭐 이다라고 하는 동사, 뭐 그 다음에 뭐 는, 뭐 이런 거 나왔네, 그치? 이런 거 나나 소년이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이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도 요거를 한번 영어로 써보면 I am a boy. 뭐 제일 쉬운 거니, 그치? I'm a boy. 그래서 보이가 소년이구나, I가 나구나.
비동사는 이걸 써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요.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문장이죠.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이 다 문장을 제대로 쓸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뭐 틀리게 한번 써볼게 일부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까? 잠깐만. 틀리게 써볼게. 나가 소년이다. 또는 I are a boy. 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하여간 이것도 어떤 틀린 문장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화학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기본적인 물질의 화학식을 갖다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뭐 수소와 산소, O2가 만나서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봐봐. 수소와 지금 선생님 여기 보이죠? 수소와 산소가 더하기 만나서 화살표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지금 선생님이 쓴 거거든요. 잘 봐봐. 위에 있는 기본 물질의 화학식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문장 같은 뜻을 전달하는 식을 썼죠. 그쵸?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화학 반응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을 쓰려면 선생님이 왜 앞에 거를 다 잘 알아야 된다 그랬을까? 여기 보면은 원소기호 들어가 있죠. 그지? 그리고 화학식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려면 원소기호랑 화학식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이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화학은요, 문법이 쉽습니다. 화학이 문법이 굉장히 쉬워. 문법이 어떤 문법이냐면, 이 왼쪽엔 오늘 좀 이따 할 건데, 요 왼쪽에는 반응하는 물질을 적고요. 이 화살표는 화학 반응을 의미하는 거고, 요 오른쪽에는 생성되는 물질을 적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응해서 화살표 화학 반응을 하면 생성물이 되는구나. 이게 기본 문법이에요. 끝이야, 이건. 근데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문법에 맞춰서 쓸 때 뭐 1형식, 2형식, 3형식, 뭐 5형식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국어도 뭐 두음 법칙 뭐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뭐 보어라든지 뭐 이런 그죠? 형용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학은 문법이 굉장히 쉽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문법은 선생님 뒤에서 이야기해 줄게.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듯이 선생님 일부러 좀 틀리게 썼죠. 예를 들어 볼까? 어떤 걸 틀리게 썼냐면 요런 거 틀리게 썼어요. 요런 거. 그런데 지금 얘도 지금 틀렸어. 보통 우리가 보통 그 문장을 썼다 그래서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문장을 썼다 그래서 다 맞는 게 아니듯이 요거를 맞춤법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뭐 화하거나 맞춤법을 맞출 필요가 있어. 맞춤법에 맞게 써야지. 그런데 화학의 맞춤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화학의 맞춤법은 딱 한 가지. 개수입니다. 개수.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용어를 다 몰라서 이해는 안 되겠지만 한번 들어봐요. 뒤에 다시 나오니까. 예. 그래서 화학의 맞춤법은 선생님이 개수라고 지금 여기다 썼어. 그지? 이게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나가 소년이다. 이건 요 가가 틀렸죠. 그렇죠? 뭐 나도도 될 수 있지만 나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정확한 문장을 쓰려면 나는 뭐다? 소년이다. 이렇게 써줘야 이건 맞춤법이 맞는 거죠. 정확한 문장이 된 거예요. 영어에서는 비동사를 1인칭일 때는 R을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1인칭일 때는 I am을 써야 되지. 그지? I am a boy. 이렇게 써줘야지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요 비동사를 1인칭 비동사를 써줘야 되지. 그치? 마찬가지로 화학에서는요. 여기는 맞춤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국어나 영어나. 그쵸? 그런데 이 화학에서는요. 맞춤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요 화살표
전과 화살표 뒤에 원자의 개수와 종류만 맞으면 돼요. 그게 맞춤법이야. 해볼까? 자, 여기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 좀 이따 다시 할 거지만 지금 여기서 아예 좀 할게요.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화살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물.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이거 여러분 전 시간에 배웠어요. 여기 원자 개수 써볼게요. 원자 개수. 원자 개수 여기 몇 개예요? 여기 지금 H라고 하는 원자가 아래 첨자에 있죠. 두 개가 있는 거야. 여기는요. 산소 원자가 지금 얘도 두 개가 있어. 그럼 여기 나눠서 여기가 반응하기 전이고 여기가 반응하기 한 다음이잖아요. 근데 반응할 때 알갱이가 사라지거나 더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 개 있었으면 여기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개. 근데 지금 여기는 H는 두 개고 산소는 한 개란 말이야? 그럼 총 여기는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두 개하고 더하면 이쪽에 적어도 네 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 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게 맞춤법이야. 화학의 맞춤법. 그럼 어떻게 하냐? 자, 확인을 천천히 해보면 돼요. 선생님이랑 이걸 이제 오늘 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한번 천천히 맞춰보자. 여기 보면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는데 반응한 다음에 보니까 수소 원자만 봐봐. 수소 원자는 두 개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산소 원자를 봐봐요. 산소 원자는 반응하기 전에 분명히 두 개가 있었는데, 그죠? 반응한 다음에는 한 개로 줄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앞에가 이자를 써줘서 이 전체가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산소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소는 여기 몇 개가 됐어요? 여기 앞에 2를 써주는 순간 수소는 4개가 되는 거고 산소는 2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됐어? 6개가 된 겁니다. 아이고, 잘 안 나오네. 6개가 된 거죠. 그치? 그래서 요 앞에를 보면 그럼 얘도 이제 앞에도 6개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산소의 개수는 딱 맞아.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니까 문제 없는데 여기 수소가 4개야. 그럼 앞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도 4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 앞에다 2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화학 반응식은 얘가 되는 거죠. 요렇게 정확한 맞춤법에 맞춰 쓴 화학 반응식은 EH2 플러스 O2 화살표 EH2O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한번 쭉 위에서부터 한번 봐봐요. 화학은 언어다. 이런 말을 했고 국어나 영어나 화학을 배울 때 제일 기본적으로 모음, 자음, 알파벳 배우듯이 화학에서는 원소기호를 배운다. 이 원소기호를 조합을 하면 모음, 자음, 알파벳을 조합하면 기본 단어를 쓸 수 있었듯이 화학에서는 이 원소기호들을 조합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기본 물질의 화학식을 표현한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한 뭐 100여 개 정도 알아두면 된다. 중학교에서 한 50여 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내려가면 이런 기본 단어들을 조합하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국어나 영어는 각 언어의 문법에 따라 문장을 만들죠. 마찬가지로 화학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물질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기본적인 화학 문법에 따라서 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식 이름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어요. 화학 반응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왼쪽에는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쓴 다음에 가운데 화학 반응식 화살표 표시만 해주면 돼요. 이게 문법이야. 그런데 보통 문장을 썼다 그래도 문법에 맞춰서 썼다 그래도요. 맞춤법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죠. 국어에서도 맞춤법 잘못 쓸 수가 있고 영어에서도 맞춤법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화학에서도 맞춤법을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화학에서는 맞춤법이 딸랑 한 가지입니다. 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화학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선생님이 왜 그 화학이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써볼게요. 요건 한번 좀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어는 항상 어때요? 다른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야 되죠. 번역이 가능하다.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치? 언어는 항상 다른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치?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거.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반응하면 물이 생성된다, 만들어진다. 아이고, 좀 길게 썼는데,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지금 이거 문장이지? 이거 문장이잖아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반응하면 물이 생성된다.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야. 국어야, 국어. 그럼 이거를 번역을 해봐. 이거 번역을 해서 영어로 써볼까? 영어로 한번, 선생님 영어가 좀 약한데. 영어로 한번 써보자. 해보자. 되는지. 자, 일단 영어로 쓰기 전에, 영어로 번역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영어로 수소기체를 뭐라고 하는지, 산소기체를 뭐라고 하는지, 물을 뭐라고 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영어로 써보면, 영어로 수소기체가요, 하이드로젠입니다, 수소가. 하이드로젠. 그지? 하이드로젠, and. 산소는 옥시전입니다, 옥시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기체니까 gas, gas. 근데 얘는 두 개니까 복수 써줘야지, es. 하이드로젠 and oxygen gases. 그 다음에 만났어, meet지. 이거 다 알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만나서 반응했대, 그 다음에 and 반응은 react죠. 하이드로젠 and oxygen gases meet and react 하면은 뭘 만든다? 물이 만들어진다잖아. to create이죠. 그쵸? water. 요렇게 쓸 수 있죠. 하이드로젠 and oxygen gases meet and react to create water. 이렇게 쓰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거 영어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해본 거예요, 한번. 네. 그래서 요게 영어라면, 자 이제 화학어로 번역을 해보자. 화학어로 수소기체가 화학어로 뭐예요? H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죠. 왜? H라고 쓰면 원자잖니, 그치?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 수소 원자는 불안정해서 혼자 있지 못한다고. 그래서 뭘 만든다 그랬어요? 분자로 존재해야지만 수소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수소 기체, 우리 주위에 있는 수소 기체들은 싹 다 이겁니다. H2예요. 산소 기체는 뭐예요? O2예요. 그지?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전에 있는 수업 내용을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수소는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죠. 산소랑, 그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모여서 분자를 만들어서 안정화되죠. 수소 기체는 H2, 산소 기체는 O2.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물은 H2O.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화학어로 바꿔보는 거야. 자, 써봐. 수소 기체. 그렇지. H2. 산소 기체. O2. 만나, 더하기. 반응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화살표로 쓴다 그랬어. 화살표. 반응은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야. 무조건이에요. 근데 이 화살표도요, 요렇게 점점 화살표나 이런 화살표 안 돼요. 이거 다 틀린 거야. 반드시 선생님이 지금 썼던 이 화살표를 써야 돼. 이렇게 실선 화살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선생님도 이게 한번 딱 거줘야 돼. 이렇게 딱. 그지? 요 실선 화살표를 써야 돼요. 자, 지금 말을 하는 거 봐봐요. 수소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더하기 만나서 화살표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H2O. 물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아까 했죠? 맞춤법에 맞춰 쓰려면은 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죠? 여기는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여기 수소 원자 2개 있는데 맞는 것 같지만 왼쪽에는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2개인데 반응 후에는 1개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2개가 돼야 되고 이 전체가 2개가 되니까 산소 원자는 2개가 맞아. 그랬는데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돼 버렸어요. 4개가 돼 버리니까 요 반응 전에도 수소 원자가 4개가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타낸 게 바로 완벽한 뭐다?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봐요. 지금 국어, 영어까지 썼고 이게 바로 화학어죠. 화학어. 화학의 언어. 자, 그럼 똑같이 읽어봐. 국어 먼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반응하면 물이 생성된다. 이거를 화학의 언어로 한번 그대로 해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진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국어를 뭐로 바꾼 거예요? 화학어로 바꾼 거지. 근데 이 화학어는요, 아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반응한 물이 생성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모르는 사람이 이걸 듣잖아. 그러면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미국 사람이 밑에 있는 요 화학 반응식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화학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화학 반응식인 거예요. 화학어가 바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선생님이 써줬는데 화학은 언어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지? 국어, 영어처럼 화학도 이런 기본 단어 조합하고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 맞춤법을 맞추듯이 화학의 언어도 원소 기호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원소 기호들을 조합해서 화학식을 쓰고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춤법을 맞춰주게 되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고, 이 화학 반응식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화학의 언어라는 증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